그러면 승계되면 혼이 되지. 이 기술을 배워야지. 그러니까 하나의 공식을 만들면 거기다가 이제 공식을 알았으면 뭐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해버리면 되잖아. 자, 땅을 배우면 땅을 배웠으면 땅 부동산 공법을 배우고 땅을 보는 기술을 배웠으면 요 기획을 해서 땅을 보면 여기다 어떤 건축을 집어넣으면 돈 다 되잖아. 내가 원하는 건축을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승계라는 이 기술을 배우면 여기다가 모텔만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럼 모텔로가 승계되면 낙찰 받고 산업단지 공장에게 승계되면 산업단지 공장 낙찰 받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경매가 나오면 감정가가 20억이에요. 그래서 1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게 20억짜리가 10억까지 떨어졌을까요? 첫 번째, 유치권이 있지. 공사했죠? 공급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다 공사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유치권이 있지. 유치권. 두 번째, 여러분은 이제 돈 130만 원 내고 수강했으니까 오늘 기술 하나 배웠잖아요. 개발의 여가가 다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시행사가 토지 지주가 개발의 여가 낸 거는 경매로 낙찰받으면 개발의 여가가 승계되는 게 아니라 된다. 그것만 되는 거지. 그 다른 경우의 수는 개발의 여가를 사용승낙받고 개발의 여가 받는 게 있죠. 남의 토지에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개발의 여가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땅이 경매에 나오면 땅 주인이 개발행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보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가 돼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자 동의 받아야 되는 일이죠. 그 공식이 몇가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갖고 모든 경우에 다 공통 분모로 해당해버리면 안 돼요. 적용해버리면 그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경우만. 이게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은 배웠잖아요. 돈 주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승계가 불투명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세. 네 번째 출구 전략이 움직이지. 그러니까 땅을 볼 줄 모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할 이제 나하고 배워야 할 테마가 뭐냐면 실무는 나는 이론만 정리한다 했어요. 이론만. 유치권하고 이 유치권을 깨는 거 배워야 돼. 요거를 두 번째 시간 할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유치권을 깨는 방법. 유치권 깨는 방법. 다 교재로 나갔어. 여러분한테 이미 교재로 다 나올 거니까. 그럼 유치권을 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성립 요건으로 깨는 방법이 있고,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낙찰자에게 제한할 수 없다는 대부분 판례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 채권, 변제기, 배제특약이라는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고 깨기도 하고, 담보물권의 공시제도 문란, 저당권의 겨울같이 침해, 신의성실 위반, 압류의 세부적 저촉의 위반, 선관주의 위반, 요걸로 대부분 판례를 가지고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이건 안 되고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판례를 갖고 깨는 방법이 있고,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깨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미리 우리가 알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보고 알고 들어가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요. 그런데 모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MP를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강의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MP를 가져올 때 우리가 자산관리사에서 가져오거든요.
AMC에서. SPC에서 이제 입학을 받아갖고 AMC에서 가져오는데, AMC가 이제 대리로 이제 위임받아갖고 업무를 처리하는 거니까요.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매입 의향서를 넣거든요. 매입 의향서를 넣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가져오려면 좋은 얘기만 써야 될까요? 현장 얘기를, 나쁜 얘기를 써야 될까요? 나쁜 얘기를 써야지. 이게 이 현장이 개판이다. 응? 5억에도 안 사가는 것을 어떻게 7, 8억에 팔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나쁜 얘기를 꺼낼 때 맨 먼저 꺼내는 게 뭘까요? 유치권 얘기. 유치권은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유치권을 써보는 거예요. 이때 내가 매입 의향서를 쓸 때 유치권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AMC 직원들, 우리 아들도 대기업에 법무팀이 있는데 지 일만 알아. 자기 일만. 그러면 나한테 내가 조금 깊은 얘기 물어보면 몰라. 공무원이나 직업, 회사 직원들은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그 업무를 30년 해도 자기 일만 알아. 자기 일. AMC가 갖고 있는 서류는 이미 배당표도 다 만들어져 있고 관련 서류가 다 회계사가 처리해가지고 갖고 있는 서류예요. 회계 처리가 다 돼 있는, 평가가 돼 있는 서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배당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리고 유치권에 대해서도 잘 몰라. 알 수가 없어. 유치권 하나 제대로 풀려면 그 몇 년 뺑뺑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AMC에서 해서 10년 근무했다고 유치권 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소송에 가면 또 다른 변수가 또 생기는 게